네, 안녕하세요. 50플러스 재단 당사자 연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 포럼의 기조 발표를 맡은 정책연구센터장 황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제가 평소 알고 있었던, 평소 보아왔던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척 기쁘고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조 발표를 통해서 당사자 연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사자 연구의 의의는 당사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인 50플러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험해서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당사자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50플러스 세대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담고 있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운동성의 개념도 같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겠죠. 이 당사자 연구가 이 50플러스 재단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인 50플러스 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비전이 삶의 전환과 사회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삶의 전환과 사회 참여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으로 놓고 들어가면 우리 재단의 사업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저희 재단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50플러스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50플러스 일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화 확산과 이어지는데 사실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부 캠퍼스, 중부 캠퍼스, 남부 캠퍼스, 다음 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북부 캠퍼스까지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50 당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뭐 보람 사업뿐만 아니라 인턴십이라든지 시창업 지원이라든지 특히 올해 법제화돼서 준비하고 있는 앙코르 커리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일모델들을 뭐 확산하고 있죠. 아울러서 저희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일도 저희 50플러스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50플러스의 문화와 생태계를 확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연결을 해드리면 이 오늘 포럼도 그렇고 당사자 연구도 그렇고 이것이 대부분 정책을 개발하는 저희 정책연구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50플러스 시민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맡고 있는 이 50플러스 당사자 연구가 바로 이 50플러스 시민 연구 활동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포럼뿐만 아니라 당사자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고 저희가 또 많은 동향 리포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50플러스 정책을 확산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 연구에 관련된 포럼은 이 당사자 시민 연구의 활동 지원과 정책 확산의 개념에서 놓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당사자 연구의 목적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현장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사자라고 하는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은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 50플러스 재단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신중년이라고 하는 중장년층은 기존의 노년층과는 굉장히 다른 세대로 지칭되고 불리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표본이 없고 선배가 없는 이 길을 결국은 50 당사자들이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사자성의 현장성을 가미해서 연구 과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당사자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당사자 연구에 기대하는 바는 그런 거창한 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구들과 옆에서 335로 이런 게 뭔가 문제야. 이런 게 정책적으로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떠드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소모되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건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335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시정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어떤 이론적 맥락이라든지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뭔가의 페이퍼가 작업이 되면 이것을 확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당사자 연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알고 있었던 이야기나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논리와 맥락을 통해서 근거를 만드는 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세대의 당사자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50플러스 세대의 정책 의제를 발굴해서 정책 기초 자료를 도출하려는 것이 이 당사자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구 과제 중에서 선생님들이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창업에 대한 연구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 저희 전문 영역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 연구의 굉장히 목적을 실현하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연구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현장성 있고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두 이런 것들이 결국은 50플러스의 생태계와 신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50플러스 세대의 현장성, 현장 사례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저희는 무엇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감도 높은 현장 이슈의 발굴은 사실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라는 측면은 또 하나 당사자 그룹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 연구로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본인의 어떤 전문성, 일, 활동권이랑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성장과 현장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당사자 연구의 방향 역시 어떤 특별한 공모, 지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현장성과 당사자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자유 주제를 한다거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포럼은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바가 많은데요. 이 현장에 대한 전문가와 당사자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멘토링과 코칭에 좀 더 힘을 쏟았고요. 당사자 연구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와 논리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5년간의 노력, 성과를 통해서 작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공사공단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민주주의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어떤 획기적인 의제나 아젠다를 결국은 사회 문제의 당사자들이 제안하고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본 사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0플러스 그룹의 성장 지원으로 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앞으로 도전과 실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고견을 깊이 청취하여 2021년도에 연구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으니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